안녕하세요. 공공조달시장에서 돈 버는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고 있는 조달파워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전자입찰 초보분들을 대상으로 한 6가지 정도의 실수 유형을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6가지 실수만 좀 적게 하셔도 앞으로 입찰하시면서 진짜 내가 이 실수만 안 했어도 하는 이런 후회가 많이 적어지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잘 들어보시고요. 전자입찰 하실 때 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 블로그 조달파워에 오시면요. 여기 아래쪽에 카테고리에 전자입찰이라고 하는 자료 모음이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해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작성한 이 블로그 게시글이 있죠. 전자입찰 실수 유형 베스트 6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해서 한번 6가지 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달청 나라장터라는 곳은 조달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개념만 좀 배우시면 누구나 이 입찰에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조로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실적이나 어떤 면허로 제안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그런 사항이 아직 조건이 충족이 안 되시면 입찰을 못 하시겠지만 그런 거 외에도 내가 그냥 단순히 사업자만 갖고서도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장터 시장 좀 배우셔가지고 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한 정보는 제가 블로그나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가 있죠. 그래서 그 네이버 카페 통해서 궁금하신 점 질문 남겨주시고 또 답변 얻어 가시면서 차츰차츰 이 조달청 나라장터 시장으로 진출을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전자입찰 실수 유형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선 많은 입문자분들이 실수하시는 유형인데요. 제가 이제 조달파워가 이제 조달 입문자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아깝게 탈락을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선 총액 입찰인지 단가 입찰인지를 구분을 못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나라장터 공고문을 보시면 이렇게 총액인지 단가인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입찰을 할 때 단가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총액으로 입찰을 하면 당연히 탈락이 되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실수 유형입니다. 총액인지 단가인지를 잘 구분 못하신 유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 조달파워에 오셔서 한번 이 블로그 게시글을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제조 입찰과 공급 입찰을 구분을 또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단순히 도소매 공급만 하는 사람인데 입찰 공고 참가 자격 조건은 제조 물품으로 입찰 등록이 돼 있는 자만 입찰하세요라고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도소매 하시는 분들은 입찰 못 들어가세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실수라는 겁니다. 역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공고문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책상 세부품명 10자리를 제조 물품으로 참가 등록한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가구 공장에서 책상을 직접 만드시는 분들만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도소매 유통으로 가구를 취급하시는 분들이 입찰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가구 도소매 하시는 분들도 입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경우는 뭐냐면,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뭐 흔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책상이 아니라 이제 기타 미분류 가구라는 세부 품명이 존재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가끔 입찰 공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타 가구, 기타 미분류 가구라는 세부 품명으로
물품으로 참가 등록한 자라고, 그러니까 제조라는 말이 없고 그냥 일반 물품으로 참가 등록한 자라고 써 있다라고 하면 도소매 가구 유통업체도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고문에 적혀 있는 이 말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런 경우도 이제 많은데요. 금액을 입력을 하실 때, 내가 투자하는 금액을 입력을 하실 때 숫자 0을 더 넣으시거나 아니면 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단순 금액 실수인데요. 의외로 이제 처음 입찰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유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들 다 4천만 원 단위를 쓰실 때 혼자서 이렇게 억 단위를 쓰셨죠. 4억 단위. 그러니까 0을 하나 더 넣으셨기 때문에 탈락이 되신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중소기업 확인서라는 것을 이제 확인서를 이제 발급을 받고 계실 텐데 한 번 발급 받으셨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1년 단위로 갱신을 하셔야 되고 이 갱신이 되면 자동으로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전송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착각을 하시는 거죠. 중소기업 받았으니까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1년 단위로 계속 갱신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우리 보통 투찰 금액을 작성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하시게 되는데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를 또 구분 안 하셔서 실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입찰은 부가세까지 포함을 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찰에 경험이 없으신 입찰 초보분들이 보통 부가세 별도에 익숙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항상 부가세를 포함을 해서 이제 제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 이제 보통 공고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입찰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잘 체크하시고 입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자, 여섯 번째 전자입찰 실수 유형. 입찰 보증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보통 입찰 이행 보증증권이라는 그 서류로서 이제 대체를 해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입찰은 전자입찰을 함으로써 각서에 동의했다라고 하는 그 문서의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수요기관에서는 무조건 입찰 이행 보증증권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각서 대체가 안 된다. 반드시 입찰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제출해달라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놓치시면 입찰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입찰 초보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유형 6가지 사례를 알려드렸으니까요. 위에 6가지 입찰 실수 유형 사례만 잘 피하셔도 큰 실수는 이제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에는 그만하시고요. 자, 네이버 카페 조달파워 질문방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거나 이제 어려우신 점들 문의 주세요. 조달 입문자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달 입문을 돕고 있는 조달파워였습니다. 감사합니다.